안녕하시죠? 네. 진짜죠? 네. 오늘은 이제 장자로 우리가 슬슬 많이 들어갔죠? 뭘 많이 들어가요? 이제 장자라는 책 전번 시간에 장자라는 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자라는 사상이 각 시대를 마무리할 때 생각이 최고봉에 이를 때 장자라는 책은 쓰여졌다.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장학이라고 그런다겠죠. 장학은 세 개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장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주, 그 다음에 하나는 장자, 소. 장자는 전국 중엽. 장자는 그 고증을 해보면 언제 태어났냐면 BC 369년. BC 369년에 태어나서 286년까지 산 걸로 고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양해왕, 주선왕 이런 사람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 동시대다. 그때 그 장자하고 제일 가까이는 맹자가 있었어요. 맹자가 있었는데 시대는 굉장히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맹자가 장자를 책 안에서 언급한 적이 없고 장자도 책 안에서 맹자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대로 보면은 매우 가깝다. 그러면 이제 BC 369년에서 286년 사이에 장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맹자도 그때 사람이에요. 대충 내가 말하는 숫자는 다 어때요? 다 부정확해요. 그 근처다, 그 근처. 근데 그 장자는 그러니까 전국 중엽의 약간 뒤쪽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장자 주를 쓴 사람은 누구였어요? 곽상. 그 사람 곽상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진. 곽상이 주장한 철학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독화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독화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AD 약 330년, 350년 이때예요. 그 곽상은. 그리고 그때부터 약 300년 후에 AD 650 당나라 초기에 이제 장자소가 나오죠. 장자소를 쓴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안 되겠네. 장자소는 성현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현형.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걸 기억해 놓으면은 잘난 체하기 아주 좋아요. 성현이 있고. 자, 근데 이 장자라는 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책이 33편으로 되어 있어요. 챕터가 33개예요. 그 챕터를 33개로 나누어서 정리한 사람이 곽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마천의 오늘 사기를 이제 읽을 텐데, 중국 고대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할 때는 사마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마천 사기 안에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작 하나로 챕터로 묶여 있는 거죠. 이걸 노자, 한비, 열전이라고 그러고, 이 사마천은 본기, 열전 등등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열전 안에 노자, 한비, 열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책에는 노장, 신한 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장자라는 책이 약 10여만 글자로 되어 있다. 약 10만 자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통행본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는 그 책 있죠? 거기는 지금 한 6만 5천 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있을 때는, 혹은 사마천이 알고 있기로는 6만 5천 자를 훨씬 넘어서죠. 그리고 사기 안에 장자가 이러이러한 편도 썼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편들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곽상이 33편으로 정리할 때 이미 앞에서 많은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당시 고대 사마천은 장자 죽고 나서 200년 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죽고 200년간에 뭐가 많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나라 때 여러 경전들, 무슨 책들이 나왔는가를 정해놓은 게 예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서에. 그 예문지에 보면은 장자는 52편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52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얼추 약 10만 자 정도가 돼요. 비율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전승되고 있다. 이제 사마천, 우리가 이제 그 장자라는 책이 시대별로 갖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장자가 어떻게 묶인 챕터,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잠깐 보고 있어요. 그런데 33편을 곽상이 어떻게 묶었냐면은 4편, 외편, 자편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4편은 7편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외편은 15편으로 돼 있고 자편은 11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제 이견이 없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 4편, 7편. 7편은 장자 본인이 쓴 거다. 그리고 곽상이 정리하기 전부터 7편은 하나로 묶여서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장자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외편, 자편은 장자 후학들이나 장자 제자들이 쓴 거다. 그리고 시대도 장자보다는 조금 후대다. 라는 것은 지금 여러 고증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장자 안에 들어있는 편들, 4편, 외편, 자편들 사이에 편들을 문헌학적 고증을 통해서 아주 잘 밝힌 사람이 리우샤오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소감. 그분이 그걸 잘 밝혀가지고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아주 역작이죠.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캐나다에 계실 때 그 리우샤오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리우샤오간한테 내 제자로 하여금 번역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번역 허락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내 지도 교수님 정인재 교수님 저한테 이거 번역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했어요.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장자철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장자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 4편, 외편, 자편들 사이에 시대 구분을 아주 제대로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 외편, 외편, 자편이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내용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외 자편들 사이에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도 저는 33편 한 권을 하나의 저작으로 보고 다루겠다. 그것이 제가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외 자편들 사이에 세세한 차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정도로까지는 우리는 하지 말자. 그 장자 33편을 그냥 하나의 단일한 저작으로 보고 가겠다. 좀 저는 그럽니다. 예.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저한테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장자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언제 나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얼추 개념이 잡혔죠. 그런데 장자가 어떤 어떤 편 안에서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유진인 이후 유진지.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하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발전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제 말을 똑같은 색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견해는, 그리고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너무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이 말을 가끔 우리가 내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비교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는 전부 질문에 의해서 건설된 거지 대답에 의해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생각, 이거는 대답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질문으로만 나와요. 그런데 대답은 기능이지만 질문은 인격이에요. 질문은 인격이에요.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이 지나가는 통로나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해요. 이때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질문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되는 건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예요. 그런데 궁금증과 호기심은 자기 내면에 있으면서 온전히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답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자기 안에 자기한테만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없는, 오로지 자기의 고유함이 깃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때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외적인 어떤 침투가 허용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인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인격의 문제예요. 대답은 아직 인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모두 다 위대한 것, 새로운 것, 앞선 것, 이것들은 전부 질문의 결과예요. 대답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그렇게 본다면은 문명은 기능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논리가 좀 과격하지만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도 그 질문의 결과예요. 이론의 생성, 지식의 생산, 문명의 출현, 위대함의 출현, 이런 것들은 전부 질문의 결과다. 이렇게 본다면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문명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인격, 즉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문명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지식을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부 결정한다. 전부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 먼저 있고 나서 참된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매우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자.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장자를 공부하기 전에 장자라는 사람부터 봐보자. 사람 보자. 장자라는 사람을 보는데 이건 내가 시간 때우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보죠. 사기에서는 장자가 그렇게 길게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단은 장자라는 책과 그 사람 주장의 요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현 수법 뭔지 이거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자라는 사람을 써놨어요. 이거 전체 합쳐봐야 275자밖에 안 돼요. 반야심경하고 거의 비슷한 글자 수요. 장자가 두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앞문단에서는 주로 이제 장자라 책이 10만 글자도 된다. 그 다음에 장자의 학문 범위가 무소불규, 들여다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의 범위가 아주 넓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거를 그 학 무소불규 이렇게 썼어요. 무소불규. 자, 무소불규. 문짝 사이로 이렇게 내다보는 걸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소불규. 들여다보지 않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다 봤다. 다 봤다. 가문은 무소불교.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장자 철학의 요점은 전부 노자로 돌아간다. 노자에 귀결된다. 그러니까 노자 사상을 기본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점은 노자 사상이다. 이걸 분명히 밝혔어 이제 사마천은. 그 다음에 한 10만 자 정도 되는데 표현 기법은 대체적으로 우원이다. 그래서 우원. 이게 이야기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원. 우원. 우원이단 말이에요. 우화라고 할 때 이 우자를 써요. 우화, 이게 우원. 우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다. 그 다음에 공자는 반대하고 노자는 찬성했다. 공자는 이뻐하고 노자는 이뻐하고 공자는 미워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아와 묵가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육아와 묵가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너무 화려하고 커가지고 통치자들한테 사용되지는 못했다. 왜 통치자들한테는 사용되지 못했다 하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제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야 학자, 제야 언론인, 제야 정치인. 그 뭐냐면 왜 여기 춘추 시대에 나온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원래 학문은 학이라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옛날에 권력자들은
책을 아무나 못 보게 했어. 그러니까 이 원래 책이라는 것은 고급 정보가 들어있어. 다 사람이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살아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방식을 아니까 잘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밑에 사람들까지 그걸 알아버리면은 요리조리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권력자가 정보를 다 장악하잖아요. 권력은 정보의 질과 양에 비례해요. 대통령이 높아요? 총리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죠. 그 말은 뭐냐면은 총리가 관리하는 정보의 질과 양보다 대통령이 관리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훨씬 질이 좋고 크다 이 말이에요. 정보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철기가 발명되고 나서 천자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제후들만 남았죠. 제후들만 남았죠. 그런데 천자가 지배할 때 천자의 통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통치자만 천자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자만. 그래서 그때는 학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 있었냐면은 학제 관부, 학제 관부, 오피셜 에어리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관부에 있어서 관부. 그런데 천자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제후들만 남았어. 그러면 제후들의 꿈이 뭐겠어요? 천자가 되는 게 꿈이요. 그때 제후들은 다 천자가 되는 게 꿈이야. 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관부에 있던 지식인들이 천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판으로 전부 흩어졌어. 학제야. 이것이 전국시대 혼란기의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문이 관부에 있던 학문이 천자가 제거되고 나니까 관부에 있던 학문이 전부 어디로 흩어졌어요? 들판, 제야로 흩어졌어요. 이 제야라는 말이 이때 나와요. 근데 이제 들판으로 흩어졌어. 이거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예. 그 들판이 흩어졌어. 들판으로 흩어졌을 때 이 학자들은 뭐가 장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식이 바로 통치술이었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겠어요? 이게 들판으로 흩어지니까. 배고파. 월급이 안 나와요. 배고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펼칠 장이 없어졌어. 펼칠 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자기 지식을 펼쳐줄 권력과 그 다음에 밥이 필요했고, 밥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후들은 뭐가 필요했어요? 제후들의 욕망은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후들은 그 지식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후들은 이제 밥을 주고, 그 다음에 펼칠 장을 주고, 이 사람들은 지식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식을 팔로 여기저기 제일 열심히 돌아다닌 사람이 공자라고 하고, 그 공자가 한 그런 활동을 우리가 주유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내용 안에 말이죠. 제후를 만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제후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이 천자가 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국에서 철학이라기보다는 다 뭐예요? 통치술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학문은 전부 다 뭐냐면은 정치 철학이다. 그 안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공자 책도 정치 철학이에요. 도덕경도 정치 철학이에요.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정치 철학의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 철학적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미학적인 높이까지 도달한 단 하나의 인물이 장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사마천에 사기가 썼을 때 사마천도
말이 워낙 커가지고 통치자들이 사용하지는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책들은 다 통치자들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썼는데 장자책은, 장자 사상은 그렇게 쓸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크고 곽상의 표현에 하면은 황당했다. 이렇게. 그렇다. 자, 그게 이제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만 보려고 살짝 써왔어요. 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죠.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아주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서 현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마천이 평가했듯이 그 학문은 무소불규다. 무소불규다. 그래가지고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후한 대접을 하면서 재상이 되어줄 것을 청하였다. 영의정이나 좌의정 정도 돼달라. 혹은 국무총리가 돼달라. 이렇게 청하였다. 이에 장자는 웃으면서 초나라에서 온 사자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설마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라고 생각 안 했겠죠? 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제시한 천금은 아주 큰 돈이요. 그리고 당신이 제시한 경상의 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요. 높은 자리요. 그러나 당신은 교제라는 것이, 교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을 리라고 그래요. 그다음 거기서 10리인가 30리 밖에 뚝 떨어진 곳을 교라고 그래. 그 다음 교에서 뚝 떨어진 것을 야라고 그래. 우리가 교외에 나간다. 그 말은 들판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제. 이 교에서 동짓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 교에서 지내는 제사. 동짓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 그 교제에서 제사상에 올린 소를 보지 못했어? 교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온 소를 못 봤어? 그때 거기에 제사상에 소를 올리려면은 어릴 때 가져와가지고 몇 년을 잘 먹인 후에 당일날 좋은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태묘로 끌고 갑니다. 그때서야 아이고 이 일이 뭔 일이구나 눈치를 채고 비로소 아이고 내가 소가 되느니 차라리 그냥 돼지가 될 걸. 돼지가 되면 거기 안 올라가니까 돼지가 될 걸. 그렇게 생각해봐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나 되겠어?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진흙탕에서, 더러운 또랑 속에서 작회, 스스로 즐거워할지언정 통치자에게 통치자 따위에 얽매이지 않겠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벼슬 안 하고 내 뜻대로 편하게 지내다 갈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당신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를 제공하면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건 나를 교제에 제사상에 올리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요. 잘 먹여가지고 제삿날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그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남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오염할 때죠. 남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도랑
도랑, 오독. 도랑에서 그냥 가에 살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장자는 뭐라면 자쾌라고 그래. 자쾌. 자쾌. 자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벼슬 같은 거는 평생 안 하고 이 쾌만 쫓는 삶을 살겠다. 오지언. 그러니까 쾌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쾌하겠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자쾌하겠다. 자, 이 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어제 이거 찾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비슷한 내용이 추수편이 있어요, 장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추수편의 16번째 문장. 추수편의 16번째 문장에 나와요. 그거는 내가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으니까. 복수라고 하는 물가에서 장자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초왕이, 그러니까 아마 초위왕인 것 같아요. 장자에는 그냥 초왕이라고만 나와요. 추수편에는. 그래서 대부 2명을 보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와서 나랑 같이 국가를 다스립시다. 하고 이제 대부가 와. 2명이 와. 그러니까는 장자가 낚싯대 이렇게 들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쌩깠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해. 그 뭐라고 그러냐? 듣자 하니까 당신 그 왕실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이게 죽은 거북이에요. 3000년이나 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비단 헝겊에 싸져가지고 선반에 올려져서 모시고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중요한 날은 이렇게 펼쳐본다고 하는데,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시오. 3000년 된 신령스러운 거북이 대접을 받으면서 빡빡 말라가지고 비단에 쌓여가지고 놓여지고 싶으요? 아니면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북이가 되고 싶으요? 그러니까 그 대부가 대치나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겠소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추수편 16번 글에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야. 아무리 높은 자리를 제공해도 나는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도랑가에서 꼬리를 끌면서 뭔쾌하겠다는 거예요? 자쾌하겠다는 거예요. 자쾌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찾아 헤맸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죠. 자, 바람직함, 해야함, 좋음은 이미 정해진 거죠. 이런 것을 잘 정해놓고 지키게 하는 힘을 가진 거대 조직을 국가라고 그래요. 거대 조직. 그리고 이걸 하니 또 문화라고도 그래. 그런데 바람직함, 해야함, 좋으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어디 있어요?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람직함이 질문에 가까워요? 대답에 가까워요? 바라는 것은 질문에 가까워요? 대답에 가까워요? 질문에 가깝죠. 그러니까 문명의 주도권을 잡는 일이나 앞선 일을 하는 것이나 선도력을 갖는 일이나 위대해지는 일은 바람직함, 해야함, 좋음에 있겠어요?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있겠어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있다. 하고 싶은 것 있다. 여기서 장자를 잘못 읽으면은, 장자가 굉장히 얼마나 현명하고 또 그 현명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는 잊어먹고 더러운 또랑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도가철학을 잘못 읽고 장자를 잘못 읽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가철학을 전공하면서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하는 것이 아직도 이해 안 돼요. 도가철학 수없이 많은 논문에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살지 거기에 인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나는 뭔 말인지 40년을 공부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셨지만 장자는 그 학이 무소불규예요.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없어.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어떻게 돼요? 그 가식적인 명예와 가식적인 평가가 난무하는 그곳에 나를 두지 않고 나의 내면적 독립적 자발성에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 나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것에 의존해 살겠다 하는 것이 장자의 뜻이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나는 관직 같은 것 안 해.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높은 자리를 청할 정도의 성숙이나 높이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내적 각성에 의해서 자기가 이 남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이 도랑에 있는 선택을 차라리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또랑 속에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청와대에 가서 일하는 것이나 또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더 나의 내적 자발성과 독립성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볼 때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는 나의 내적 자발성과 독립이랄지 나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겠다. 내 내적 자발성과 독립성과 존엄이 지켜진다면 더러운 또랑물 속에 살아도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자, 나 비단옷만 입혀줘. 비단옷만 입혀줘. 제사상에 오를 수 있어. 제사상에 오를 수 있어. 장자는 이걸 보고 말해요. 이걸 보고.
비단 옷을 입는 것보다 차라리 더러운 또랑 안에서 꼴랑지나 끌고 돌아다니고 차라리 그렇게 살겠다. 절대 어떤 공부에 들어가서 통치자 주위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만 입혀주면 제사상에 스스로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 건부에 가느니 차라리 내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더러운 또랑물 속에 사는 게 더 낫겠다. 자, 그러면은 이 더러운 또랑물이 뭐냐? 더러운 또랑물이 뭐냐? 자, 더러운 또랑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뭐냐? 열어구라는 편이 있어요. 열어구. 거기에 5번 문단이에요. 5번 문단. 열어구 5번 문단. 지금 제가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송나라에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 근데 송나라가 왜 장자가 원래 송나라 사람이에요. 송나라. 지금 하남성 상구현인데 근데 풍우란이라는 중국 철학사를 쓴 분은 이 산동 지역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네. 뭐 이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오래된 탓에 어디가 고향인지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왜가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논쟁이 있지만 어디가 고향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관광 수입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조상이란 사람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어요.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갈 때 수레를 한 두어 대 받아. 수레. 요즘 말로 하면은 벤츠를 받은 거죠. 방탄 벤츠를 받았어요. 그 한 두어 대를 받았어. 그런데 옛날에는 천승, 만승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크기를 이게 수레의 숫자로 나라의 크기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얼마나 받느냐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한두 대 받았는데 진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더니 진나라에서 또 수레를 수백 대를 준 거예요. 수백 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인 송나라로 돌아왔어. 송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장자가 이제 유명한 이제 학자니까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 장자한테 그러죠. 가보니까 장자는 냄새난 골목에서 장자는 신을 삼아서 이게 팔았는데 장자 신을 삼아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가난했지. 신을 팔아 살고. 그 다음에 장자가 돈꾸러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도 있었고, 뭐 장자 책 읽어보면 부인도 없었을 것 같고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신을 삼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냄새나는 골목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와서 보니까 사는 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너 보니까 너무 꾀지지하게 산다. 이 목도 말라서 빼빼 말라붙었고, 너 머리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누렇게 뜨고, 너 어째 그렇게 사냐? 나는 진나라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수레가 수백 대 생긴 사람이다. 수백 대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수레 수백 대 생겼다. 그럼 학자를 찾아가면은 너는 왜 이렇게 사냐? 그럴 것이 아니라 수레를 100대는 줘야 돼요, 장자한테. 주지는 않고, 뭐,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제 그 장자가 이렇게 말해. 야, 너 진나라 갔다 왔다며? 내가 듣자니까 진나라 왕은 고름을 짜가지고, 골문데 고름을 짜서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해주면은 수레를 한 대 주고,
치질을 핥아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책에 나온 말은. 치질을 핥아서 낫게 해주면은 수레를 5대를 준단다. 아픈 데가 점점 더 더러워지면 수레 대수가 많아진다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너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렇게 말해요. 뭘 할 거냐? 더러운 데를 무릎을 조아리고 더러운 데를 핥아주면은 돈을 주고 자리를 주고 비가 있어도 죽어라고 참고 임명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라 아니냐? 장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냐? 도대체 비단 옷만 입혀주면 제사상에도 기꺼이 오르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를 빨았냐? 어디를 핥았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핥았냐? 어디를 핥았냐? 그것을 핥는 동안에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났던 너의 자존이라는 것, 너의 독립이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유와 독립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독립과 자존과 자유와 자발성이 발휘되는 선에서만 창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확장도 있다, 발전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세계의 문명의 주도권이랄지 위대한 것의 출현은 다 질문에 의존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인격이 갖춘 어떤 특색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말하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존과 독립과 주체와 존엄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발전과 진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러운 또랑물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북이처럼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또랑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이 여러분들 도덕경 8장에 보면은 상선약수라 시작되는 편이 있어요. 그 8장 맞죠? 숫자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요. 상선약수 편을 한번 보죠. 상선약수. 선이라는 이때 선이 무슨 의미예요? 탁월하다. 착하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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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약수. 가장 탁월한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 그 다음 줄이 뭐냐? 수. 선리. 만물. 이 부쟁. 물은 지금 계속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 죽겠어요. 물은 만물을 아주 잘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죠? 중인지 소오. 여기 갈수록 글자가 자신감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때서 내가 생각이 잘 안 났거든요. 자, 저 중인지소.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데, 더럽다고 하는데, 거기에 처한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처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최고의 높은 수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중인지소,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고, 가장 탁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자, 독립과 자존, 주체성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돼요? 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것이다. 그런데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경쟁 구도에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나쁘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처한다. 그러면은 도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도에 가까워진다. 도에 가까워지는 일이 뭐야?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일, 위대해지는 일, 높아지는 일. 장자가 여기서도 오독, 더러운 도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자서부터 하던 아주 중요한 비유다. 비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장자가 얼마나 성깔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성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굉장히 우화적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모습이다. 저항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피단 옷을 갈구해서 입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네가 진짜냐? 아니면은 제사상에 올라앉을 줄 뻔히 알면서 입혀주는 비단 옷을 거부하고 차라리 더러운 또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너냐? 너는 어디에 설래? 그것을 장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장자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장자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헷이라는 친구가 이제 문상을 갔더니 장자가 두 다리를 뻗고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농담을 하다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교수들끼리 이렇게 뭐 부동 파티하는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장자가 와이프가 죽었을 때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그걸 말하는데 내가 아주 간단히 대답했죠.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내가 대답했죠. 그때부터 제가 농담을 매우 신중하게 하게 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시가 눈물 안 흘리는 것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냐? 그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가 야, 와이프 죽었는데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느냐?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냐. 그런데 내가 그 근본, 근원을 잘 살펴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찰기시. 이거 용어가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내가 띄어 나온 거예요. 자. 찰기시. 그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장자의 의도가 나타나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 원래는 죽고 사는 일도 없어. 원래는 삶도 없어.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더 들어가면은 소급해 보면은 무슨 형체라는 것도 원래 없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이루는 기도 없었어. 기도 없어. 그런데 흐릿하고 오묘한 속에서 기가 생겼어. 그리고 기가 뭉쳤어. 그래서 형체가 비로소 생기고, 그리고 생과 사가 나오고 삶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와이프가 죽을 때는 내가 슬펐지만 좀 깊이 살펴보니까 원래 우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노래를 안 부를 수 있겠냐. 그러더라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르면 안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장자는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잘못 배우면요. 장자 읽고 나서 와이프 죽으면 다 노래해요. 지금 장자가 와이프 죽으면 노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와이프 죽으면 노래해라 그렇죠.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이유를. 왜 노래하냐? 그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과 그 희노애락 속에 있던 한 인간이 우주의 본래 모습으로 풀어졌다. 이건 축하해 줄 일이 아니냐. 축하해 줄 일이 아니냐. 이것서부터는 아마 비유고 은유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떤 인문적 해석, 인문적 통찰이 빚어낸 어떤 행위예요. 어떤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갖는 여러 공통된 의견과 공통된 대처법과 공통된 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립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문적 통찰력의 시작이에요. 장자는 그것을 해냈다. 장자는 그것이 시작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찰기시.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그 본 바탕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요. 제가 왜 자세히 살핀다 이걸 강조하느냐? 자세히 살피는 능력이라는 것이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인식의 틀, 그리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믿었던 인식의 틀, 이것을 작동시켜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이 세계를 판단하는 사람만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자, 본다는 건 뭐냐? 본다는 것은 내 시선을 그 대상 혹은 사건까지 가서 접근을 시킨다는 거고, 판단한다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인식의 틀을 사용해서 그것을 시선을 거기까지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대신에 중간 정도도 못 갔을 때 아, 저것은 무엇이다, 어떻다 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거의 모든 시시비비, 선악은 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시선을 그 대상이나 사건에 갖다 붙이는 것, 그 붙이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 그 집요함을 발동해서 그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 그걸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관찰, 자세히 보기. 찰이라는 건 뭐냐? 찰이라는 것은 자세히 쪼개서 보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쪼개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쪼개서 자세히 보는 거. 그것을 과라고 그래, 과. 그런데 보지 않으면은 관찰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과학적 인식, 철학적 인식, 인문적 인식이 불가능해요. 앞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편전쟁 이후에 동양의 굴욕이라는 것은 과학과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은 과학과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은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데 적극 나섰고, 한국은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이제 과학과 철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대신에 뭘 하냐? 감성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감성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일본의 책 중에 일본 정치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이해하세요. 그 일본의 정치 사상사 그 안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일본 정치가 왜 한국과 일본보다 더 나아졌는가? 그래서 뭐야?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사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사고와 정치적 사고를 분리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과 정치적 의식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훈련이 안 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정치적 의식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종교화된 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근대를 주체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자세히 보는 능력이 없어요.
자세히 보질 않아.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로 든 것이 뭐예요? 다시 시작이죠. 자, 내 고향이 어디예요? 한평이죠. 한평에 유명한 것이 뭐예요? 비빔밥과 생고기와 그리고 나비. 비빔밥이 지금까지 어떤 레시피도 표준화된 게 없다. 표준화된 게 없다 하는 것은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찰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찰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세히 보는 일은 자기한테도 해당이 돼요. 자기 마음, 자기가 저지른 사건들, 일들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평가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진보를 막는 일이에요. 막는 일이에요. 어느 진영이 됐든 종교적 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의식에 갇혀 있어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게 보는 자기가 사람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냐? 자세히 보고 자세히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장자를 읽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장자가 와이프 죽었을 때 질그릇 두드리면서 노래 불렀다더라.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조금만 따져도 될 일이야, 그거는. 진짜 장자가 그런 장자에게 노래를 하게 한 배후의 강력한 수준 높은 인식, 그 인문적 인식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문적 인식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찰기시, 그 근원을 그 근본을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자세히 봤다. 장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장자가 한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장자의 말이 나올 때 그 장자가 어떠했는가를 봐야 된다. 그것이 뭐냐?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장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교할 정도의 단계까지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 도가철학을 잘못 배우면은 공부를 안 해야 노자 장자 같은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켜야. 열심히 안 해야 도간 줄 알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어디까지 자기를 단련했어요? 무소불교. 모르는 것이 없는 데까지 자기를 단련했어. 그리고 그것을 단련할 때 배양된 과학적 사고의 습관, 즉 자세히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불렀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자를 통해서 받아야 될 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장자 철학의 성격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이 뭐냐면은 삶을 정치적이고 문학적인 높이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인 높이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높이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술이다. 훈련된 지성이라면 예술품 앞에 서면 일정하게 반복되던 호흡이 무너지죠. 규칙적으로 튀던 맥박이 흐트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죠. 불안정 상태에 빠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불균형, 불안정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감동, 즉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예술 감상자가 안정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감상자를 굴복시킬 정도의 힘, 즉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의외성이라고 그랬죠. 의외성. 그러니까 예술품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것은 의외성이에요. 의외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예술적이잖아요. 더불어, 함께, 우리, 사람, 이런 것은 예술적이지 않아요. 예술적이잖아. 정치적 감성으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인간을 예술적인 높이로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 예술적인 높이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의외성을 이야기하는 고유함이에요. 고유함. 장자의 작회, 고유함에 대한 매우 강력한 강조예요. 찰기시, 그 근원을 자세히 보는 것도 고유함으로 무장된 사람한테만 가능해요. 주위의 집단과 공유하는 인식에 매몰된 사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관념의 틀, 이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고유함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빛, 위대한 빛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장자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의 존엄과 자발성, 이것에 매우 집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집중을 통해서 이기적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됐어. 어떤 한 가지 정해진 집단적 관념이나 긴 시간의 관념에 갇힌 자기는 폐쇄적이에요.
굳어 있어. 여기에는 어떤 개방성도 작동할 수 없어요. 개방성이 없어. 개방성이 없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존엄과 자유와 독립에 집중한 고유함은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야.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될 줄,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 갇혀 있을수록 우리를 위할 수 없고 우리를 오히려 더 굳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에서부터 이탈해야 돼.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예요. 여기에서 이탈해가지고 찰기시 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함께라는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함께라는 외연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 단독자로서 우뚝 섰을 때 진정한 함께가 시작된다. 장자가 나는 차라리 더러운 도랑에서 작회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